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엔진 플러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차량이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엔진 오일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시중에 파는 엔진 플러싱 액으로 이게 과연 지워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선 엔진 오일 흐름이 어떠냐면, 우선 여기 오일팬에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일 펌프가 이거를 빨아들이면 오일 필터를 통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각 부위에 텐셔너도 공급을 해주고 헤드 쪽으로도 올라가서 이렇게 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엔진 안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우선 차가 오래되면 조금씩은 이제 쌓이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주성분이 석유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오일 교체 주기. 오일 교체 주기가 지났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지난 상태로 계속 이제 주행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뭐 엔진 오일이 뭐 저렴한 거를 써서 그렇다, 뭐 광유를 써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광유건 뭐건 교체 시기가 지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엔진 헤드에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주행 중에 다 붙는 거거든요. 열 때문에. 열에 의해서 오일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엔진 열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엔진 열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청소가 가능하냐, 엔진 내부 청소가 할 수는 있죠. 우선 엔진 오버홀, 요거는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차에 그 애정이 많으시는 분들 외에는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화학 정비인데, 이게 이제 많이 하시는 그 엔진 플러싱, 저렴하죠. 이걸 사다가 그냥 여기다 넣고 뭐 한두 번 돌려서 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버홀은 뭐 다 아시니까 이건 뭐 비용이 비싸고 이거는 뭐 제끼고, 화학 정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발보린 엔진 플러싱, 이건 이제 발보린 회사에서 자기 제품 광고 문구예요. 우선 오일 경로를 청소해주고 엔진 및 오일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유해물을 줄인다. 슬러지를 녹여서 크랭크실을 청소하고 오일의 수명도 연장해준다. 이제 이게 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써놨어요. 뭐 가스켓, 엔진의 링, 시트, 밸브, 가이드, 기타 실.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오일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첨가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광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 두꺼운 퇴적물은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두꺼운 퇴적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벽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오일 스크린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여기 보시면 오일 스트레이너 있잖아요. 청소 후에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오일 스트레이너가 이렇게 막힐 수 있다는 얘기죠. 오일팬을 뜯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두꺼운 거는 벗겨지지가 않고, 살짝 떠 있는 애들 겉에,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애들은 청소 효과가 조금 있어요. 이 작업을 한 후에 뚜껑을 열면 그냥 그대로예요. 고착이 덜 된 애들은 살짝은 빠지는데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그 효과를 굳이 수치화한다면 전체 슬러지에서 10%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투자하고 시간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액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플러싱을 해서 헤드를 다 따봤을 때 결과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이 정도 노란 것까지 다 벗겨질 정도의 강력한 성분이면 가스켓실, 고무링, 밸브 스템실 이런 데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야 여기 이제 때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어요. 겉에 살짝 떠 있는 정도의 때밖에 벗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정력이 이제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과 오링은 뭐 안전하다는 거지만 이제 고착된 슬러지 제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플러싱 후에 플러싱 액이 잔존해 있잖아요. 어디에 잔존해 있느냐,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이미 들어가면 섞이니까 여기에 이런 관 안에 이런데 다 보이시면 이런 관에 다 플러싱 액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오일과 화학 반응으로 오일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버홀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오버홀은 비싸서 못하고 엔진 플러싱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오일 라인만 막히지 않으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오일 라인이 여기에 막혀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오일 라인만 안 막히면 그냥 타시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게 안 생기게 방지하는 게 좋죠. 미연에. 그리고 더 이상 안 쌓이게 방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엔진 오일 온도에 대한 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엔진의 온도가 아니고 엔진 오일 온도예요. 오일 온도. 보통 정상 주행 온도가 90에서 100도인데 이럴 경우에는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1만에서 2만 정도 돼요. 그런데 엔진 오일 온도가 110도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5,000kg로 확 줄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 온도가 120도가 된다. 그러면 3,000kg로 해야 되고, 교환 주기를 엔진 오일 온도가 130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엔진 오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환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상 주행 온도 90도에서 100도로 댕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쭉 다니면 요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도로가 시내 주행이 많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가다 쓰다 하면 금방 110도 올라가거든요. 오일 온도가 110도가 되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엔진 오일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능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윤활, 청소, 그 다음에 냉각. 핵심적인 걸 하자 보면 윤활, 청소, 냉각인데, 윤활하고 청소하고 냉각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급출발, 급가속을 많이 하면 평균 120도가 금방 훅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본 건데, 신유를 주입해서 시내 주행 평균 가다 쓰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오일 온도로 얘기하자면 기능이 이렇게 가다가 5,000km에서 급격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5,000km 기준으로 윤활, 청소, 냉각을 할 수 있는 오일의 고유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엔진 내부 관리 방법. 시내 주행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5,000km마다 그냥 교환하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오일 종류 많잖아요. 그냥 SK니 세븐이니 많잖아요. 아무거나 쓰세요. 비싼 오일 살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그냥 그 오일 사셔서 본인이 시내 주행 위주다 그러면 5,000km로 교환하시고, 고속도로 주행이다 그러면은 10,000km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5,000km로 그냥 싼 거 교환하세요. 당연히 이제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5,000km에서 교환해라. 그러면 저는 슬러지가 낄 확률이 덜하다. 고온으로 오일 한계점이 넘으면 반화시가 쌓인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 이게 물엿처럼 여기 딱딱 달라붙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속 주행일 때 급출발 급가속하거나 해서 엔진의 오일 한계라는 건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120도, 130도 이렇게 넘어가면 급격히 그 오일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저런 게 엔진 벽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엔진 때가 많은 차량은 정상 엔진보다 열이 높다. 이런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일반 엔진보다 열이 높아요. 이런 차들은 오일 교환 주기를 좀 줄여주세요. 4,000에서 5,000으로. 그러면 덜 쌓인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오일 스크린에 이런 그 슬러지가 많이 이렇게 부착돼 있을 확률이 크니까
여기를 청소를 해줘라. 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오일 스크린 청소를 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도저도 다 귀찮다. 그러면 돈으로 바른다. 예. 오버홀을 하시든지 새 차를 사시든지. 저번에 엔진 오일 했더니 언제 귀찮게 그 예열하냐. 안 하시면 돼요. 그거 뭐 제가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특성만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프러싱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얘기가 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성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가스켓실, 고무링, 밸브류, 고무리의 변형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의 효과를 보려고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은 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프러싱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왕 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막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